국제 금 가격이 10월 말에 트로이온스당 2,786달러 단기 고점을 찍고 정확히 보름 만에 2,561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1%가 하락을 했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 현재 2,66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채권의 경우 지난 9월 16일 3.61%까지 내려갔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4.4를 넘었다가 조금 다시 내려와서 11월 말 현재 4.24%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채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고점 대비 대략 15%가량 가격이 떨어진 거죠. 주식과 비교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채권의 가격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전혀 안전자산답지 않은 큰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금은 다뤘으니까 오늘은 채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 국채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지난 몇 달간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였죠. 그런데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래로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예상보다 큰 0.5%의 빅컷을 미국 FRB에서 단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게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자극되지 않을까? 다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앞으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올해 남은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5%까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경고도 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국채 금리가 최근에 다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트럼프 2기의 내각 구성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채권 가격의 반등을 이끈 인사가 바로 재무장관 인선이었어요. 트럼프는 재무장관 자리에 스콧 베센트라는 월가 출신의 헤지펀드 대표를 지명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던 하워드 러트닉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에 안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러트닉보다는 베센트가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나라에 높은 세율의 관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들에는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그 중간에서 완급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진짜로 저렇게 트럼프의 말처럼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0.5%의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채권은 익절을 하고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일주일의 금리 변동을 보면서 이거 다시 채권을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만 지금 당장 채권의 적극 매수를 제가 권하는 건 아니고 12월 19일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회의 결과에서 금리를 과연 예상대로 동결할 것인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대부분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채권 가격에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까지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였죠. 28일 날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 PCE 그리고 코어 PCE가 전부 다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예상치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FOMC 회의와 더불어서 다음번 물가 지표 발표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처럼 예상치 안에서 움직일지 혹은 예상치를 넘는 물가 상승이 발표가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다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꼭 확인하시고 12월 중순까지 지켜봤다가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OMC 회의 그리고 물가 지표, 이 두 가지 팩트들을 확인하고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